일어나는 카오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송 경력이 좀 있는 편이라서 생방송의 진행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공연 같은 강연의 현장, 날리지 어웨이컨 스테이지,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색다른 기분입니다. 오늘 벌써 4회째를, 4번째를 맞는 카오스, 대중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국내외의 석학들이 마련한 지식 나눔 콘서트 현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5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객석의 수가 지금 한 700석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귀하게 모셔진 관객분들이십니다. 제가 또 신청 현황도 잠시 사전에 살펴봤는데요. 초중 고등학생에서부터 현직 교사분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직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카오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끼리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한 10회 정도가 되면 우리가 잠실 주경기장을 빌려야지 않을까, 그런 기분 좋은 또 상상도 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카오스 그 4번째 무대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세계 수학자 대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답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수학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는요, 최근 4년간에 일어났던 수학적 업적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요, 수학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 의견들, 강연이 열리는 전 세계의 수학자들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수학계 올림픽이라는 이 세계 수학자 대회가요, 올해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를 수학의 해로 선포를 해서 수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요, 또 창조 경제의 기반이 바로 수학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카오스에서도 2014년 한 해 동안 저명한 수학자 5분과 함께 수학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릴레이 강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카오스의 마스터이신 김민형 교수님 모시고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잠시 후부터 저희가 귀한 말씀을 청해서 드릴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창조와 영감의 땅, 수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세계적인 수학자를 뵙는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설레고 떨립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교수님의 패셔너블한 이 의상이고요. 교수님께서는 강연하실 때, 강의하실 때도 늘 이렇게 멋진 의상으로 학생들을 만나시나요? 아마 학생들이 답을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평소에 모습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 주최 측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네.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오늘 저희에게 정말 더욱더 의상보다도 멋진 강의를 들려주실 텐데요. 저희가 그 지난 2012년에 제1회 유희에서는요, 수학이 살아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 함께 하시는 관객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참 충족은 어려울 것 같지만은 네,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방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본질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말라고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본질적인 질문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수학을 같이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수학 전공자가 아닌 저로서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저한테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근데 학생들한테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김민혁 교수님의 좋은 말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은 마시고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할 건데 내용을 전개하면서 그때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쉬운 방향으로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먼저 이제 펭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펭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사과. 또 세 가지 사진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물건 사이에 공통점이 뭐가 있죠? 너무 대답을 잘해주시네. 좀 머뭇거려야지 됩니다. 네,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낭패인데, 근데 한계라고 하신 거는 이미 세 가지 사이에 사실은 공통점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꽤 다르게 보는 것 같거든요. 제 나름대로. 펭귄, 사과, 오크. 이게 수에 대한 강의라는 걸 모르셨으면 그냥 공통점이 없다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수를 잔뜩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라는 말씀이 이미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별 공통점이 없는 물건 세 개가 있는데, 그런데 또 좀 사진을 더 보죠. 펭귄이 또 나오고, 사과가 있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나면은 공통점이 뭐죠? 이때는 당연히 있잖아요, 공통점이. 네, 자신들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공통점이 있다고. 공통점이 뭐예요? 네, 5개라는 공통점인데, 그래서 5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 공통점이라고 주장한 5이 도대체 뭐죠? 5이 뭐예요? 네, 근데 5이라는 게 뭐냐고요? 3가지가 공통점으로 5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5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5이 뭔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개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네. 동일한 사물의 개수. 근데 뭔가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5이 공통점이다라는 걸 반복하는 것밖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만 있을 때는 공통점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5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5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면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일상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5이 뭔지, 5은 수다. 그러면 수가 뭔지 어렵잖아요. 사실 제 생각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고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상당히 옛날부터 어렵게 생각한 질문이에요. 예, 여기도 보면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라파엘의 피타고라스 그림인데 피타고라스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죠? 상당히 전설적인 인물이죠, 수학에서. 피타고라스는 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상당히 신비롭게 생각하고 종교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수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일종의 답이 유명한데 피타고라스의 답이 뭐라고 써있죠? 만물의 척도라고 이제 우리말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또 저 영어로 쓸 때는 사실 저 히라보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저 영어로 쓸 때는 모든 게 다 수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나면 수가 뭔지 대답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게 다 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수다. 그러면 수가 뭔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당시에는. 그래서 가령 신비가 거듭되는데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종류의 이상한 등식들도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1이라는 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성의 수, 이성적 사고의 수 그런 식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피타고라스가 2는 첫 번째 여자수, 3은 첫 번째 남자수, 4는 복수의 수, 5는 결혼의 수, 6은 창조의 수, 뭐 이런 이상한 사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주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랬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저런 이상한 사전을 만들었을까? 이제 지금도 보면은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가 실제로 유치해서 저런 식의 사전을 생각했다. 유치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수를 그 자체로 생각한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사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만한 어떤 종류의 물건하고 연관을 시키고 뭐 결혼이든 창조든 복수든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물과 연결점을 자꾸 찾아가지고 구체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수 그 자체. 우리는 수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맨날 쓰기만 하고 그게 뭐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하잖아요. 답을 못 하기는 피타고라스도 참 어려워했던 것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은
우리만큼 익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사물을 이렇게 연결시킨 것 같다. 근데 이제 플라톤 시대가 지나면서는 그 자체로서의 수의 개념이 점점 확고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훨씬 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같은 책에 보면은 피타고라스는 좀 유치했다는 식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가 무엇이다는 아예 잊어버리고 사용만 하는데, 제가 왜 그게 어려운지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약간만 물리학적인 문제하고 비교를 하려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많이들 학교에서 배우는데 안 배우셨더라도 별 상관없는데 약간만 보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이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런 종류의 공식이거든요.